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제6라운드 발렌시아와 헤타페전에서 우리 이강인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하여 프리메라 리그 데뷔골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발렌시아 구단 역사상 5번째 최연소 데뷔골 기록이면서 외국인 선수로는 최연소 골 기록으로 첫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U20 월드컵에서 18세 나이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였지만 사실 프리메라리가 1군 무대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U20 선수들과 함께 뛰던 그런 그라운드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때와는 확연히 레벨 차이를 느끼게 하는 수준 높은 무대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교체로 출전하면서 상당한 포텐셜을 선보이며 축구 팬들을 기대에 부풀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은 성장 과정에 있는 이강인 선수의 단점과 개선점을 드러내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 특유의 장점인 질 높은 패스와 날카로운 크로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프리메라 리가에서 당당히 통하는 수준이라면 다소 왜소한 피지컬로 인한 전투력 문제와 프리메라 리가 1군 수준의 경기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상대팀의 압박에 다소 힘겨워하는 점 등은 가장 두드러진 단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축구 재능, 즉 축구 신화가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항상 강조하는 용어인 축구에 있어 토탈 패키지적인 이강인 선수의 역량은 경기를 거듭함에 따라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출전 횟수가 늘고 경기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이강인 선수가 초반기에 드러내었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단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 신화는 오늘 새벽에 헤타페전에서는 선발로 출장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선발 출장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경기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데뷔골을 터뜨릴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이강인 선수의 장점들, 즉 정교한 킬패스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경기들에서 나타난 이강인 선수의 단점들이 어떻게 보완되고 또 극복되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초반에는 여전히 이전 경기들에서와 같은 다소 약한 피지컬 문제나 탈압박이 여의치 않은 단점, 그리고 오프더볼 상황에서 동료 선수들과 자리가 겹치는 등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인 정교한 패스와 여유있는 볼키핑과 감각적인 퍼스트 터치 등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에 찬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첫 골이자 동점골을 견인한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는 드디어 이강인 선수가 프리메라 리가에서 그 강렬한 빛을 밝히는 첫 포화였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상대 수비에게 걸린 평범한 크로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보면 상대 수비수가 정확하게 클리어할 수 없는 스피드와 궤적으로 날아와 리바운딩이 발생하였고 이 리바운드 볼을 고메즈 선수가 아크로바틱한 발리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가 위력적이라는 것을 방증한 것입니다. 야구로 치면 강속구에 구질끝이 흔들리는 지저분한 구위를 구사하는 투수에 비견된다거나 할까요? 메이저리그에서 큰 활약을 한 후에 삼성으로 복귀한 오승환 선수 투구가 문득 생각납니다. 사실 이 골 장면에 앞서 이강인 선수가 동료 선수로부터 날아온 긴 크로스를 가볍게 발목으로 컨트롤하면서 발 앞에 부드럽게 떨어뜨린 후 여유있게 볼을 키핑하는 장면에서 오늘은 뭔가 평소와는 다른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에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고메즈의 동점골을 견인하는 위력적인 크로스를 날리고 이어서 다시 고메즈의 추가골을 견인하는 위치 선정과 패스를 통해 발렌시아의 두 골 모두에 관여하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어쩌면 데뷔골도 가능할 것 같다는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강인 선수의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도 빠르고 유리하게 볼을 터치한 관계로 골이 들어간 후에 비로소 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골을 만들어낸 이강인 선수의 볼 터치, 즉 슈팅 타이밍과 발목 터치는 클래스가 있었고 따라서 아마 두고두고 이강인 선수의 프리메라 리가의 데뷔골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인 폴란드전에서 이얼용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황선홍 선수가 특유의 발목 터치로 논스톱 슈팅으로 가볍게 선취골을 기록한 그 골의 퀄리티를 연상케 하는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 수비들의 위치를 읽으면서 위빙으로 흔들면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바로 오프더볼 플레이의 교과서였습니다. 골 장면의 화면을 보시면 짧은 위빙으로 상대 수비들 사이에 가장 적합한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강인 선수의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 지능이고 어쩌면 타고난 재능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연하게 발목을 틀어서 볼의 방향과 각도를 컨트롤하는 가벼운 원터치 슈팅과 골, 말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에게는 더없이 화려한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데뷔골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는 아마 이전보다도 더욱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후의 경기들에서는 보다 적극적이면서 자신감에 찬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피디하면서도 정교한 킬패스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날카로운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는 이미 프리메라 리가에서 정상급 퀄리티로 통하고 있으며, 이번 데뷔골에서 보여준 오프더볼 플레이에서 이강인 선수의 타고난 축구 재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들에서도 몇 번의 골대를 맞추는 불운이 있었지만 그 슈팅들 모두 빠른 타이밍과 정교한 발목 컨트롤에 의한 수준 높은 슈팅들이었고, 이강인 선수의 레벨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데뷔골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프리메라 리그를 소위 말 그대로 씹어먹는 이강인 선수의 먹방 플레이를 기대하게 합니다. 토탈 패키지 이강인 선수, 앞으로 프리메라 리가에서 경기를 거듭함에 따라 이강인 선수의 폼과 레벨은 지속적으로 올라와 말 그대로 토탈 패키지 역량으로 축구를 이른바 지배하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렌시아의 레전드인 현 맨시티 소속의 다비드 실바에 비견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라도나와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로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르헨티나의 레전드인 호르헤 발다노는 이강인 선수를 마라도나에 비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축구신화 개인적 관점으로는 다비드 실바와 이니에스타를 융합한 스타일의 선수로 이강인 선수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스피드를 좀 더 올려야 하는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축구에서 스피드란 육상에서의 단거리 스피드와는 달리 볼 터치 시의 스피드와 순간적인 센스나 순발력에 기반을 둔 스피드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절대적인 스피드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축구에서의 스피드 개념에서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폼이나 볼키핑 시의 위빙, 그리고 패싱과 크로스 등의 동작에서는 마라도나와 많이 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라도나와 비교하는 것은 섣부른 기대감이고, 아직 어린 이강인 선수에게 앞으로 피지컬이 보강되고 스피드와 경기 경험이 더욱 축적된다면 다비드 실바와 이니에스타를 넘어서 마라도나에 근접하는 레벨의 선수로 성장할 포텐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월드클래스 레벨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보유하고 그의 경기를 응원하면서 감상하는 즐거움과 고마움을 이강인 선수에게 미리 전하면서 가슴 벅찬 이 영상을 마칩니다. 이강인 선수 파이팅! 이강인 선수 월리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만 18세 선수로는 리오넬 메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 이강인 선수의 기량과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올해 2월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으로 마라도나와 함께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끈 호르헤 발다노가 이강인 선수를 두고 마라도나와 비견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발다노를 조금 더 소개하면 마라도나, 브루차가와 함께 당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1986년 월드컵에서는 우리 한국팀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월드컵 직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 공격수로 지금의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에파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은퇴 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유소년 팀에서부터 시작하여 레알 마드리드 1군 감독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축구 선수로는 상당히 지적이고 철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현재는 스페인 축구 채널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는 당당한 월드클래스 선수였으며 스타 감독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레전드인 이러한 발다노가 이강인 선수의 프리메라리가 헤타페전 경기에서 활약한 이강인 선수를 다음과 같이 호평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를 마라도나와 비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다노는 이강인이 뛰어난 왼발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시야 혹은 경기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소양은 마라도나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발다노가 이강인 선수를 높게 평가한 또 다른 재능은 이강인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인 활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아주 다양한 축구 스킬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적 활동량은 다른 측면에서는 전술적 이해도 또는 감독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적인 성향은 언제나 적극적이면서 투쟁적이었던 마라도나와 닮아있다는 것이 발다노의 이강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라도나는 실전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의 모습과 오베드킥 크로스와 어시스트 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U20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에콰도르 선수들 사이에서 마르세유 턴으로 탈압박을 하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이미 일본전에서도 보여주기도 했지만 수준 높은 기술 축구에 목말라 하던 국내 축구 팬들에게 신선한 청량 음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다노의 이강인에 대한 호평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강인은 연령에 비해서 그의 플레이가 매우 적극적이며 이는 상당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이라는 선진 축구 무대에서 동연령대에서는 소위 장군 노릇을 한 이강인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니어와 성인 레벨의 차이는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주니어 연령으로 성인 선수들과 자신감 넘치는 경합을 보여주는 이강인 선수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인 대표팀까지 때로는 소극적인 플레이의 한 예로 드로잉 공격 시에 선수들이 볼 터치를 피하고 따라서 볼을 줄 곳이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상대팀에게 볼을 넘겨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모습이 이강인 선수와 마라도나가 닮았다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를 발다노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철학적인 소양의 발다노에 걸맞게 마지막에는 마라도나의 이웃마을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강인에 대한 찬사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피오르티오라고 하는 마을을 언급했는데 이 마을은 마라도나의 고향과 이웃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발다노 자신은 그것을 믿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강인이 마라도나와 많이 닮았다는 점을 이웃 마을 출신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두 이웃 마을이 가깝듯이 이강인과 마라도나 역시 가깝다는 의미로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탁월한 왼발의 스킬을 바탕으로 드리블, 슈팅, 패스 등이 유연하면서도 정확하고 다양한 축구 재능으로 테크니컬한 축구를 구사하며 또 넓은 시야와 경기 조율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축구의 토탈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피겨스케이팅의 토탈 패키지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즉 피겨스케이팅의 모든 요소에서 거의 완벽한 재능과 기술적 수준을 갖춘 선수였다는 의미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강인 선수의 정확한 볼 컨트롤 능력은 김연아 선수의 완벽한 기술에 비견될 수 있으며 이강인 선수의 넓은 시야와 경기 조율 및 장악 능력은 김연아 선수의 마에스트로적 음악적 해석과 표현 능력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할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만 18세 어린 선수에게 마라도나와 같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축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건 섣부른 욕심이며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축구의 신이로 불리고 있는 리오넬 메시 이후 처음으로 18세 어린 이강인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했다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와 성장 발전에 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실전 경기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간다면 빠르면 2, 3년 내에 늦어도 4, 5년 후에는 월드클래스 레벨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욱 성장한다면 월드클래스를 넘어서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의 반열에도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축구가 계속되는 한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물음이 있다면 그것은 즉 세계 축구사에서 원탑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펠레, 마라도나, 메시, 그리고 호날두 등 시각과 취향에 따라 그 대답은 다양하게 갈라지겠지만 이 물음에 대해서 발다노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마라도나와 메시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은 다른 시대의 플레이어들이고 또한 둘을 두고 위아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에 발다노가 메시 자리에 이강인을 넣으면서 똑같은 말을 하진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즉 마라도나와 이강인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은 다른 시대의 플레이어들이고 또한 둘을 두고 위아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메라 리가의 발렌시아와 세비야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 데뷔 딱 1년째 되는 날이었고 지난 헤타페전에 이어서 프리메라 리가 두 번째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앞에 이강인 전문가를 자처하는 축구 신화가 언제나 덧붙이는 수식어인 토탈 패키지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도 그 패키지 중에서 딱 두 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그의 특유의 테크니컬하면서도 경쾌한 볼 터치와 컨트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자유분방한 탈압박, 그것도 이제는 이강인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마르세유 턴을 가동한 경쾌한 풋워크와 정교한 볼 컨트롤에 의한 탈압박이었습니다. 전반 12분경 세비야 수비진들이 밀집한 페널티 에리아 내 공간을 마르세유 턴을 가미하면서 경쾌하면서도 리드미컬한 볼 컨트롤로 벗기면서 나오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은 한마디로 환타지였습니다. 예선 K리그 부산 대우 시절의 환타지스타 안정환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을 앞에 두고 위빙과 터닝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농락하며 골을 만들어내던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였지만 사실 볼을 다루는 터치와 컨트롤에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의 이강인 선수가 당시의 안정환 선수의 조금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음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하는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우면서도 퀄리티 높은 정교한 킬패스 능력 역시 이번 세비야전에서도 유감없이 과시하였습니다. 후반 3분경 이강인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과 타이밍에서 앞으로 파고드는 동료 선수에게 찔러준 킬패스는 패스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타이밍까지 완벽했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가 날아갔지만 만약 이 패스가 골로 이어졌다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페인 현지의 보도 기사는 완전히 다른 의조로 이강인 선수를 칭찬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너스로 거침없는 날카로운 논스톱 발리슛, 비록 골 크로스바를 넘기긴 했지만 그것도 주된 발이 아닌 오른발로 보여준 정확한 타이밍의 슛 터치는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단순히 플레이메이커로서의 활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골네트를 가르는 크레그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슈팅이었습니다. 전반 19분경 역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발렌시아의 미래로 불리는 페난 토레스의 크로스를 곧장 왼발도 아닌 오른발로 논스톱 발리슛을 때리는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여실히 보여준과 동시에 이강인 선수의 자신감과 배포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갓 데뷔하였고 선발 출전도 드문 신예들이라면 대부분 그런 장면에서는 볼을 키핑하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다음 후속 플레이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강인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체 없이 논스톱 발리슛을 때렸고 이는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큰 배포와 그에 걸맞은 자신의 기량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걸맞게 아니 오히려 그 기대를 넘어서는 레벨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스킬과 재능들을 두루 구비한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 되는 아주 특출한 선수라고 축구신화는 평가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라고는 별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 외에 구슬치기라든지 등의 동네 또래들과 노는 것을 빼고는 오직 축구공과 사랑에 빠졌던 축구신화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애정과 응원의 마음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은 처음 1군 데뷔할 때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량의 발전은 물론 경기를 자신이 지배하겠다는 자신감 역시 대단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피지컬과 스피드 역시 뚜렷하게 핸디캡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름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상과 기대보다도 더 빠르게 이강인 선수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영상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굿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향후 202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최고의 선수 20인에 이강인 선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단순히 2020년을 빛낼 선수가 아니라 2020년부터 10년간을 월드스타로 군림할 선수들의 명단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메라 리가의 스페인 매체가 아니라 영국 매체인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인지도가 유럽에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합니다. 킬리안 음바페, 알렉산더 아놀드, 마티아스 드 리허트, 프랭키 데용 등 지금의 레벨에서도 월드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는 다수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최고 선수 2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부상 기간 동안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난 뒤 회복하여 훈련에 복귀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무섭게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당당하게 향후 10년을 호령할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됨으로써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매우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 신화가 늘 하는 멘트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우리를 환호하게 만드는 반면 이강인 선수는 우리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높은 레벨의 테크닉과 넓은 시야, 정교한 볼 터치와 패스, 과감한 롱패스와 방향 전환 등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출전 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팬들로 하여금 항상 부푼 기대감과 멋진 볼거리들을 제공합니다. 피지컬과 스피드를 함께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또한 경기 출전을 늘려가면서 경험을 쌓게 되면 이러한 피지컬과 스피드 역시 단순한 수치상의 향상은 물론 경기 흐름 속에서 이들을 활용하고 커브하는 감각 또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피지컬과 스피드 향상을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아직은 성장 중에 있는 이강인 선수이기에 자연스러운 성장 흐름을 따라 점진적으로 이들 요소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발렌시아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메라 리그에서는 물론 챔스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에는 메시가 33살, 호날두가 35살이 된다고 하면서 또한 2020년대 초반을 주름잡을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역시 30대를 넘기게 되고 따라서 2020년대에는 자연스레 이들이 퇴장하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 세대를 주름잡을 것이며 그들은 바로 이들 20명의 선수들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브닝 스탠다드가 선정한 2020년대를 빛낼 최고의 선수들을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나머지 선수들은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게시한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20명 중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안수 파티 선수입니다. 2002년 10월 30일 출생으로 말 그대로 애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가 소개되고 있고 이강인 선수를 이어서 예전에 이승우 선수와 함께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히던 웨데가르드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 생년월일과 소속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20인에 선정된 선수들은 모두들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젊은, 아니 어린 선수들입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아직은 출전 기회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나이로도 아직은 최연소 그룹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활약만으로는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기 출전도 늘어나면서 경기 경험을 쌓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의 포텐셜을 보아 충분히 월드 클래스를 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전에 마라도나와 함께 월드컵을 제패했던 아르헨티나의 레전드 호르헤 발다노가 이강인 선수를 마라도나에 비견하기도 했듯이 단순히 플레이 폼뿐만 아니라 뛰어난 테크닉, 축구 지능과 센스, 정교한 볼 터치, 그리고 격렬한 투쟁력까지 이강인 선수와 마라도나가 닮은 점은 무척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를 넘어 월드 슈퍼스타로 발돋움을 하고 이강인 선수는 형인 손흥민 선수의 월드 클래스 바통을 이어받아 또 한 명의 걸출한 월드스타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축구의 우수성은 물론 우리 축구 팬들의 자긍심 또한 크게 더 높여주리라 믿습니다. 강인이 형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엄지척,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